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최경숙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택트 워크숍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예술 일자리가 되다 온택트 워크숍을 함께 준비해 주신 국립특수교육원 김은숙 원장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 학생의 안정적인 성인기 전환과 사회 참여를 위해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사업 지원 및 전국 직업재활 수행기관을 통해 직업 상담부터 취업 후 적응 지원까지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문화예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직무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워크숍에서 문화예술 일자리 사례를 통해 장애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합니다. 이번 워크숍이 문화예술인을 꿈꾸는 장애 학생들에게 기회와 희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장애 학생들의 취업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인권, 자립 증진, 국제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에 반영되어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년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종합적, 중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의 향후 100년을 준비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서비스 분야별 전반적인 요구 파악을 위해 장애인 패널 조사를 수행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무대를 만듭니다. 그 무대 위에서 누군가는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일반 고용시장에서 가장 소외된 중증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소득 보장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중증 장애인 생상품 우선 구매 제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 정책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운영, 장애인 주거 편의 및 우리 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끊임없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권익 옹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의 첫걸음은 교육입니다. 우리는 정책 지원 및 교육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함께의 가치를 전하며 함께함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더 이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 지금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억 5천만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행동 목표인 인천 전략 이행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기금 운영 사무국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룸센터는 장애인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장애인의 정보 교류와 상호 화합의 장이자 국내외 장애 교류의 중심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250만 장애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땀 흘리며 걸어온 걸음걸음이 세상을 바꾼 작은 화두가 되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기에 길을 만들며 왔습니다. 나는, 우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30여 년간 한결같이 그래왔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곳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은숙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달성해내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벌써 2010년부터 모여서 항상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복지 일자리, 또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세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결과 오늘 2020년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협력의 토대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의 워크숍은 문화예술 일자리가 되다라는 소주제로 장애인에게 문화와 예술이 또 다른 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문가분들이 또 다른 희망으로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다가설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더 발전적인 기회로 만들 것인가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또 그동안 희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가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워크숍에서 더 활발한 논의와 발전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꿈을 꿉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가장 근사한 내일을 꿈꾸는 이들에게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꿈꾸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국립특수교육원이 함께합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를 가졌더라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단계별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1994년 개원 이래 장애 학생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더 공정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다 함께 꿈꿀 수 있는 기분 좋은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더 공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관련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학부모 지원 등을 통해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고 특수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술, 교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통합교육 교수 학습 자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 보급합니다. 인권교육 지원을 통해 따뜻한 공감, 함께하는 인권을 실현하며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를 통하여 고등교육을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장애 학생 진로 직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원, 교장 등 관리자와 장애 관련 지원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경찰 등을 위한 연수 과정을 운영합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원격 연수를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원격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연수하여 역량 강화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환경에 대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 학생 e-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장애 학생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꿉니다. 생애 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보다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보다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그리고 이들 하나하나의 꿈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의 교육이 필요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더 행복한 내일을 향한 똑같은 꿈을 꾸는 이들, 장애인의 내일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국립특수교육원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종란입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고용, 복지, 교육 통합 지원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워크숍을 준비해 주신 최경숙 원장님을 비롯한 장애인 개발원 직원분들과 늘 함께해 주시는 국립특수교육원 김은숙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이전과는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일자리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워크숍이라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공단은 그동안 고용 분야에서 장애 학생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돕고자 직업 상담과 직업 능력 평가, 직무 체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어 민간, 공공, 정부기관을 통해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뮤지컬 극단, 클래식 연주단, 화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단도 장애인의 예술 활동이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일터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더 큰 꿈을 실현하는 성장의 가치를. 우리는 믿습니다. 모두가 일할 수 있는 희망찬 세상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입니다. 워크 투게더, 해피 투게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상상도 못했죠. 제가 일반 직장에서 일하게 될 줄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만나서 상담받아 보니까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덕분에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죠. 일하고 싶은 장애인은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워 모두가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세상.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 상담, 직업 능력 평가, 취업 알선, 취업 적응 지원 등 장애인의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과 업무 특성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기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강화합니다.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직무에 맞는 맞춤 훈련을 제공하는 서울 맞춤훈련센터를 운영하여 더 많은 장애인 구직자들이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능 경기 대회를 개최하여 기능 장인을 꿈꾸는 장애인들의 기술 능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모두가 편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적합한 인력을 추천받았고, 맞춤형 기구를 통해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래서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성장하며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가는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성장의 날개를 선물합니다. 장애인 고용의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통합 고용 지원 서비스와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 모두가 편한 일터를 만드는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지원까지 다양한 기업 지원 서비스로 언제나 장애인 고용 기업과 함께합니다. 더 특별한 혜택으로 장애인 고용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지정하여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업에게도 설립 지원금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첫걸음을 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맞춤형 취업 지원, 직업 능력 개발, 일자리 창출, 고용 환경 개선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확대해 왔습니다. 다양한 연구 개발 사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고용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모두가 함께 꿈꾼다면 현실이 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온택트 워크숍 문화예술 일자리가 되다에서 오늘 발표하게 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근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문화예술 활동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내용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 발주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보면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장애 예술 활동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법 관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사 개요, 그 다음에 조사 결과,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FGI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의 의의와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는 장애 예술활동 관련 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법을 살펴보면 헌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근거로 실제로 다양한 제도와 그 다음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또한 아직까지는 아쉽겠지만은 장애인 예술활동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장애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에 대해서 장애인 예술, 장애예술, 포용적 예술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을 협업할 수 있는 포용적 예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을 통해 가지고 영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나라들에서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예술을 하는 형태의 포용적 예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기본 정의인 장애예술인은 예술 창작을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며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을 인정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체적 정식 장애를 가지고 예술 활동하는 사람을 장애예술인이라고 하고 있고, 이는 유네스코의 예술가 지위에 대한 공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 조사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사열을 살펴보면 장애예술인 관련된 조사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조사들도 살펴보시면 특정 협회나 단체에 가입된 대상들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애 유형과 특정 예술 분야에 국한돼서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예술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그 다음에 그 현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미국과 호주의 예를 좀 살펴보면 국가 전체의 모든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예술활동 결과들을 보면 다소 대부분 비슷하거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다소 낮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를 보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그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특정 장애 유형과 특정 예술 활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장애 예술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장애 예술을 규정하고 있고, 포용적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장애예술 규모 또한 확장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조사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선행 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도출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작적 개념을 도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향 설정과 타당성 있는 설문 문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활동 경험 있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얼마 있는지 모집단이 없습니다. 모집단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수립 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예술인과 장애인 예술활동가로 하였고, 저희들은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한 해 동안 기관, 협회, 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창작 활동을 하여 발표, 출판, 전시, 공연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 예술활동가로 정의를 내렸고, 오늘 발표에서 다뤄질 장애예술인은 5가지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는 법이라든지 유네스코 예술인 지위에 관한 공고 등 근거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본인을 예술인이라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넓은 의미가 아니냐 하겠지만은 실제로 저희들이 물어보면 본인이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예술가들조차도 본인이 예술가이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예술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강한 긍지가 있고 본인이 예술인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 7개와 예술 분야 14개 분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조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가구를 찾아다니면서 장애인들을 찾고 그분들이 예술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은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주어진 예산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실제로 예술 활동하는 부분들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든지 단체, 협회 등에 소속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19개의 기관, 협회, 단체를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944개를 표본을 뽑아가지고 저희들은 얼마만큼의 예술이 있는지, 장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봤더니 예술 활동가들이 보면 실제로 장애 예술인은 5,972명이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 장애 예술 활동가는 25,000명 가량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을 보면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예술가들 중에서 저희들은 장애예술인 416명, 예술활동가를 584명을 조사하였고, 조사 내용은 개인의 예술활동, 예술 창작 여건, 단체 및 작품 교류 활동 등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수행 프로세스는 저희들이 모집단 구축을 하고 정량 조사를 해서 실제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정량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러한 걸 정성 조사를 하였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고 어떠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은 재현하였습니다. 먼저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현황을 보면
서양 음악이 38.3% 가장 많았고 문학, 미술 다음 순위였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예술 현황과 비교해 보면 실제로 비장애인들은 미술 분야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요. 와 비교하면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들은 문학, 시각장애인들은 서양음악, 청각, 언어장애인들은 문학이 가장 많았고요. 뇌병명장애도 문학, 미술, 지적장애인들은 서양음악, 미술, 그다음에 자폐성 장애인들은 서양음악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기간은 평균 7.6년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실제로 비장애인들이 10년 이상이 70% 이상이 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예술활동이 짧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짧은지,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술활동 참여 경로를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68.5%로 가장 많고 개인 교습, 동호회 활동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장애인들의 치유 목적이나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을 되었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치유 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접한 사람들이 장애 예술활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장애인 예술인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술활동 중심 형태를 보면 창작 및 실현, 교육 기술 순으로 나타났고요. 교육예술 활동 중심 형태를 보면 예술교육 강사, 예술 강사, 초등생, 교육 강사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 예술활동 경력을 살펴보면 실제로 출판, 출간, 연재 발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수상, 초청 출판, 출간, 연재 발표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술 공예 사진 분야도 보면 전시 경험이 92.4% 가장 높았고요. 수상, 초청 전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양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분야를 보면 공연이 93.3%로 가장 높았고 초청받아 공연한 형태도 65.6%로 나타났습니다. 예술활동 협업 및 교류 형태를 보면 비장애 예술인과 46.6% 정도로 교류가 높았고 그 다음에 타 분야, 타 장르 교류도 15%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 지원 정책은 8개 분야의 정책이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차이는 다소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보시면 50%가 모두가 안 됩니다. 이 이유는 모두가 중요한 정책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잘 시행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만족할 정도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청각 및 언어장애들이 다소 다른 유형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뇌병의 장애가 다소 상대적으로 낮게 만족하는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창작,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장애예술을 위한 연습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창작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인 쿼터제가 실시되어야 된다. 이러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문예술 교육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룹 지도가 42.6% 가장 많았고 개인 레슨, 그 다음 예술 전문학교, 시설학원 등으로 이루어졌고 있고요. 그룹이라든지 기타 현황에서는 나라의 공공기관의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예술 전문학교, 개인 레슨,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전문 예술 교육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본 부분이 6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왜 어려울까요? 보면 전문 교육 인력이 부족하고 교육기관이 부재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전문 교육 인력이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저희들이
5개 그룹으로 해서 3년 이상 장애예술인들을 활동을 한 부분들을 모시고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은 살펴봤습니다. 시각, 지체, 뇌병변 장애예술인들을 두 그룹을 했는데 이분들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참여하였고요. 그 다음에 청각 언어 장애인들은 수어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예술인들은 대리인, 보호자를 동행해서 저희들이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예술인 전반에 관한 사항, 포용적 예술에 대한 인식,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장애예술인 교육, 문화예술 분야 향후 경험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만족보다는 어려움을 토로했고 경제적, 교육적 측면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문화예술 향유 및 관람시, 장애 유형을 향유 및 관람책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지체, 뇌병변 장애예술인은 창작 발표 공간, 이동권 문제, 시각장애예술인 보조도구의 부족 문제, 청각 언어 장애예술인은 매개자 양성 및 지원의 문제, 지적 자폐성 장애예술인은 장애예술의 전문적인 교육체계 및 로드맵 필요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예술 분야별로 보면 예술 분야 상관없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술 분야는 매개자와 예술활동 보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고요. 음악 분야와 무용 분야는 창작 연습 공간이 부족한 문제에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동안 지체장애, 시각 및 청각장애인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관심 못 받았던 발달장애인 분들이 실제로 49% 정도의 장애예술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활동가로 장애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도 56%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경로도 기존에 치료나 향유의 목적으로 이식되어 왔던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술 교육을 받고 예술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고 예술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더 전문화되고 더 잘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서 근거가 마련되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특정 유형, 특정 예술 분야로 국한해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지금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비교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사와 같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한 관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부족한지 파악해서 그에 대한 지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예술에서 많이 배제되었던 발달장애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서 예술 교육을 하고 창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화된 장애예술 교육체계 및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전문 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은 높지 않았고 과반수 이상이 전문 예술 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인 예술 교육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고 장애인들을 이해하면서 예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전문화된 예술 교육 체계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장애라는 점이 반드시 고려돼서 단계별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개자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개자는 디렉터, 큐레이터, 수어 통역사, 퍼실리테이터 등의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는 인력과 장애인 등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매개자들은 필요성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원 정책이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개자들을 실제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성되고 그러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예술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향후 측면에서도 환경 개선에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문화 시설을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장애인들이 관람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창작에 대한 영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이러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황이 먼저 파악되어야지 어떠한 부분이 아직 장애예술인을 위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비장애 예술가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장애예술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움이 어떤 건지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마련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를 근간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면 장애인 예술활동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이 마련될 것이고 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분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워크숍의 3부 순서는 문화예술 일자리가 되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정종은입니다. 앞서 1부와 2부에서는 주요 기관들의 사업 소개와 기조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진행될 3부와 4부에서는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크 콘서트 현장 스토리 편의 토커로 음악, 미술, 연극 세 파트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음악 분야에서는 하트 재단의 장진아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트 재단의 장진아입니다. 네, 미술 분야에서는 에이블 아트의 장병용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극 분야를 대표해서는 장애인 문화예술극단 A인의 김지수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토커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각 기관들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새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트 재단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하트 재단은 198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에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문화를 매개로 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문화복지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서 지금까지 15년간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문화를 매개로 해서 소외된 아이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단체, 예술단체들 육성 사업이라든지 인재양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에이블 아트 센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이블 아트 센터는 장애인 문화 권리 실현 및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10년 전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장애인 전문 종합 예술 공간입니다. 저희 이제 주된 활동 그 사업은 크게 시각예술과 또 공연예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각예술 쪽에서는 성인 전문 작가 그룹인 에이블 스튜디오가 있고요. 아동 청소년 그 꿈나무 그룹인 새파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아동 청소년 35인조로 구성된 헬로셈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 비장애 통합 전문 앙상블인 예불 뮤직 그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극단 A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극단 A는 2007년에 창단한 장애인 극단이고요. 지체 뇌병변 장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구를 사용하거나 혹은 또 뇌병변 장애인들의 경직과 이완 혹은 불규칙한 호흡 등에서 나타나는 장애 배우의 움직임이 장애 연극의 본질이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고도를 기다리며 전쟁터 산책 같은 고전을 장애 배우들에게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과 또 단원들이 함께 창작극을 하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창단 13년 차인데 거의 창단 멤버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기관 소개 잘 들었습니다. 각 기관마다 설립 취지와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문화예술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오늘의 주제와 연관해서 뭐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그런 성공적으로 연결된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진호 총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발달장애인으로 부르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창단했고 올해로 1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창단했을 당시만 해도 발달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 한다는 것 자체를 좀 다들 걱정해 하셨어요. 근데 지금 15년 운영하는 동안 아주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서 현재는 이제 많은 단원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연간 150회 지금까지 한 900여 회 공연을 국내에서 하면서 상당한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이게 초창기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초창기 제가 처음에 첫 회 정기 연주 하던 날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초창기 첫 회 정기 연주 하던 날 너무 많은 돌발 상황들이 발생해서 연주자가 무대에서 내려온다든지 객석에서 관객석에 있는 장애 친구들이 이제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든지 해서 너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연주가 끝나고 나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막 이제 너무 감격에 겨워서 연주 끝났어, 우리 이제 다 했어 라고 이제 막 울면서 하는 중에 어떤 부모님 한 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발달 장애인 우리 아들이 음악으로 문화예술인으로서 성공하고 성장해서 4대 보험을 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다들 너무 가슴은 뜨거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제 저희끼리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었어요. 합주로 특히 함께 모여서 합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사실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저희 멤버들 중에 한 30명 가까운 수가 전문 예술인 또는 다른 역할로 4대 보험을 내는 직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은 첫 번째 시작했을 때는 문화예술인은 아니었습니다. 예술 강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인식해서 강사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연주를 하고 내가 다녔던 학교야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인식해서 강사 역할을 하는 걸 저희가 직업군으로 연계를 했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역할이었고요. 제가 지금 2019년부터 지금 하는 게 문화예술인이라는 직무를 만들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는 장애인 고용공단하고도 사실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이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정도 장학금 형태로 급여를 줬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어서 지속성이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공단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기업이 내시는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는 방식으로 발달장애 연주자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한 연주자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들만 해도 20명 가까이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많은 이제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꿈꿔왔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이블란트 센터도 그런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그동안 장애 그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또 교육해서 이 사회에서 정말 당당하게 활동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또 이 장애 예술이 이 세상에 좀 중심에 세워져서 이 사회의 새로운 가치관과 예술관을 좀 던져주기 위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 이제 열매를 맺어서 전문 미술가라든가 또 전문 연주자들이 이제 배출이 되고 또 국내 유명한 어떤 전시관이라든가 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전시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또 해외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작가들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육과 활동이 저희들이 이제 베이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간다거나 정말 저희가 좋은 예술가로 잘 키워놨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공헌 사업이나 또 예술단체 이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예술 활동을 하면서 조금의 임금을 받고 활동하고 있거나 또 이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이 교육과 이 예술 활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걸 끊어지겠다. 이제 이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3년 전부터 한 외국계 이제 기업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전시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또 회사원과 함께하는 그런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원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 장애 미술 작가들을 좀 직접 고용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TF팀이 조직이 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경기도 장애인 고용공단이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성사되면은 간접 고용이 아니라 직접 고용돼서 장애인 예술 분야의 하나의 이제 새로운 일자리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좀 많이 진력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주수 대표님. 장애 예술 분야 중에서 연극이나 무용처럼 공동 작업을 하는 분들이 그 취업과 연계되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극단이나 예술단들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종 공모 사업에 지원서를 내고 거기서 이제 채택이 되면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공연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배우와 스태프들이 출연료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거든요. 그런 그 불안정성에서 조금 벗어나려면 이제 개인 창작자로서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배우님들은 배우뿐만 아니라 글도 쓰고 연출 공부도 하면서 개인 창작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장애, 비장애 연극인들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단원들은 다 투잡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후에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시기죠.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해서 역량 강화해서 이제 1인 창작자로서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극단 내부 작업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함께 작업을 하는 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원분들도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외부에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새 기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장애 예술인 관련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성과들이 나오는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애 예술인 세 분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별 작가 엄마 임경신입니다. 뭐 거창하게 예술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요. 한별 작가는 일상이 그냥 그림이고 그 자체가 생활 자체가 미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문화예술이라는 틀을 얘기하자면 2012년도에 저희가 집이 중국 청도예요.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그 국지관의 도움으로 작가를 입문하게 된 게 문화예술의 길에 들어선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중국 청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청도 적십자에서 청도 적십자 100주년 기념으로 초청을 해서 첫 개인전을 중국 청도에서 했었거든요. 중국 청도 QTV라는 데서 촬영을 나와갖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한별 작가를 많이 알려줬었어요. 그 홍보 때문에 전시가 많이 알려져서 한별 작가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전시장을 찾아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6층 전시장이었는데 1층 엘리베이터부터 줄을 서서 들어오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또 여러 이제 한국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40점 전시한 전시 작품 모두 솔드아웃 돼서 그 수익금 전체를 중국 심장병 어린이 2명 수술비로 지원을 한 그런 특별한 전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그 공연할 장소나 전시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상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언제든지 열려있는 공간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돼 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방에는 이렇게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되게 우연한 기회에 그 여수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서 휠체어 댄스 국가대표 선수를 만났어요, 제가. 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말을 걸었거든요. 나 이런 거 관심 있는데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내일은 챔피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휠체어 댄스 스포츠, 장애인 댄스 스포츠를 올해 방영을 한대요. 그래서 전국에 5팀을 지금 뽑았는데 저희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연예인분이랑 같이 춤을 추는데 되게 보람되고 있습니다. 네.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해야지 라고 시작하면 조금 힘든 것 같고요. 하다 보면 즐겨서 하다 보면 그게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실험적인 좀 사업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원을 해서 그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더욱더 노력하시면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센터나 건물들 이것들이 많아져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좋은 환경으로 취직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이 활성화되고
우리는 눈만 불편할 뿐이지 비장애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각자 가지신 재능에 따라서 좋은 길을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인터뷰에서 장애 예술가 분들이 후배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나 또 우리 패널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특히 런던에서 2012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치러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장애 예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흐름에 발을 맞추어서 지원이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현장의 눈으로 보시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또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르별로 또는 그 장애인 예술 전체를 아울러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진아 총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영상을 보니까 더 많이 이제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오케스트라를 이제 15년간 운영하면서 저희 오케스트라 한 번이라도 거쳐갔던 발달장애 연주자들 분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자체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만두셨을까 이분들이. 근데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뭐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앞날에 대한 약간 불안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조금 속상함이 있고요. 저희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이후에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세요. 어떤 연락이 오시냐면 정부도 오시고 뭐 지자체, 기업, 뭐 개인도 오시고요. 우리도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이런 활동 해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다 자문도 해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케스트라 하나를 운영해서 직업인으로 양성한다는 거 참 고되고 어렵고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이라는 제언까지 이렇게 거창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좀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 게 모든 문화재단들이 지자체별로 문화재단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문화재단 안에는 대부분 오케스트라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장애 예술이냐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술 분야로 생각하시고 장애인분들을 의무 고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 봐 주시면 굳이 다 지자체별로 또 기업별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지 않으셔도 분명히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곳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실 것 같은데 이러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정책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사실 얼마든지 풀 수 있는 해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인식도 바꾸고 정책이 좀 변화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병 이사장님. 예,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독일에 여러 그 미술 공동체를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들이 그 장애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공간이 아주 잘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예술 자체를 이렇게 노동으로 인정해서 그 큰 사회복지 시스템 속에서 그 예술 활동 자체가 하나의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가서 좀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 장애인 미술가가 한 270~80만 원을 받고 그렇게 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어떤 작품이라든가 또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나 또는 좀 예술 전문가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상품화시키는 이런 그 정책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장애인 예술 일자리라고 보는데 이 장애인 예술 일자리는 어느 한 예술단체 10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장애 예술 단체와 또 장애 예술 그 일자리 개발 전문팀 이게 어떤 장애인 개발원이라든가 또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전문팀을 좀 구성을 하고 또 정부나 지자체 혹은 이 기업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정부든 기업이든 간에 이것이 지속 가능한 형태의 안정된 일자리를 세워 나갈 때 앞으로 이 장애 예술이 더 발전하고 또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A인의 김지수 대표님. 네, 저도 두 분의 생각과 마찬가지인데요. 네, 우선 우리나라의 장애 예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어요.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서 이제 배우나 뮤지컬을 꿈꾸는 배우들이 트레이닝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사실은 배우 트레이닝부터 뭐 이론 교육 혹은 인문학 강의 뭐 이런 것까지 지금은 다 극단에서 내부적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애 예술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 예술 무용이든 연극이든 그런 공연팀들이 자주 노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종 연극제나 무용제 등에서 쿼터제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그런 게 생긴다면 공연을 좀 많이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장애 예술인 의무고용제 이런 부분들 전국적인 단위의 이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장희상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 어떤 이제 일자리 개발을 좀 제도화해서 체계적인 어떤 제도적 지원하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역량 단계별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한 거라든지 각종 행사나 어떤 뭐 축제에서 쿼터제를 통해서 널리 좀 노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야 된다는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제안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희 3부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문화예술 장애인의 일자리가 되다라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 장르를 대표해서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여러 현장의 생생한 통찰을 공유해 주신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기관을 대표해서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활동이나 어떤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공유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저희 순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장진아 청장님 먼저. 네, 저희 오케스트라 단원들 이제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한 120번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에 완전 직격탄을 맞아서 6번 공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단원들한테는 되게 생계적인 위험도 되고요. 또 하나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단원들이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꾸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할 수 없다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다는 아주 흔한 말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좀 절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이제 문화예술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을 때 지금은 한정된 분들을 만나는 오프라인 공간이었다면 온라인 공간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 문화예술과 온라인 또 ICT 기술 또한 이제 좀 다른 분야, 클래식이 아닌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서 이 문화예술이 좀 더 확산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 오프라인 공연 6번밖에 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상의 공연을 수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전문화되고 또 온라인상에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공감하고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가 저희한테는 좀 더 또 다른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병훈 이사장님. 네, 그 장애인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센터는 이제 교육을 베이스로 한 그 장애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이제 활동시키는 이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예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단체나 또 그런 베이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앞으로도 그 장애인 예술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그 시스템들을 굉장히 전문화시켜서 장애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이런 일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제대로 된 일자리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장애인 예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여기에 진력을 하고 아까 장진아 총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가 장애인 예술가들한테는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장애 예술의 어떤 특징을 잘 살려서 디자인하고 기획해서 그 코로나 시대에서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극단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 창작자로 성장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이제 극단의 단원들이 직접 글을 쓰고 무대를 만들고 연출하고 출연도 하는 극단 A인의 1인 무대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이제 공연할 건데요. 그 공연이 잘 돼서 이제 단원들이 좀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그 온라인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여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장애 유형의 배우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그 연극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제작해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 활동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토크 콘서트 현장 스토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어떤 소망이나 바람들이 하루속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늘 워크숍의 4부 순서인 문화예술 일자리가 되다 유관기관 스토리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부에 이어 4부의 사회를 맡은 상지대학교 정종은입니다. 네, 앞서 3부 토크 콘서트에서는 음악, 미술, 연극이라는 세 장르를 중심으로 현장의 스토리를 들려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4부에서는 복지, 교육, 고용이라는 세 분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스토리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4부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실 토커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를 대표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의 이혜경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교육 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문병수 장학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용 분야를 대표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통합지원국의 이효성 국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장애인의 복지, 교육, 고용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역들과 문화예술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부처나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거나 추진 예정 중인 사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혜경 팀장님께 부탁드려 볼까요?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업무 수행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라든지 직무를 개발해서 200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미 복지 일자리 분야에서 문화예술 일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보조 업무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 경남 등지에서 한 30명 정도 이제 문화예술 보조 일자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합창 공연 보조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작을 하게 돼서 수행 기간을 선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 보고회 또 개최를 할 것이고요. 또 합창 공연에 대한 직무 적합성 평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내년도에 복지 일자리로 이제 정말 수행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을 또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종합해서 일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직무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장애인 개발원에서는 직무별로 이제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에 있어서도 또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현장의 얘기를 듣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고 또 이러한 문화예술 일자리가 직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병수 장학사님. 예, 저는 특수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저희 대구교육청의 사업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예술체육 분야 직업인 양성을 위한 예술체육 중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현재 8개 기관에서 2022년 17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예술체육교원 대상 워크숍이 하반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장애 청소년 클래식 음악 멘토링 프로그램인 뻗고 앞뻗고는 11회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구교육청은 16년 장애학생 문화예술을 주제로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을 성황리에 마쳤고 후속으로 추진한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가 내년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17년 장애학생 오케스트라 창단, 18년 공연 분야 학교 기업인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의 창단으로 지역사회의 장애 공감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9년부터 특수교사 문화예술 실기 분야 직무 연수를 개설해서 장애학생의 예술적 감성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 관련해서 이호성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다양한 정책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여러분들의 직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영역에서 고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직업 영역 개발 사업을 199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이렇게 제조업 중심으로 가다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직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인형극 배우라든지 웹툰 작가, 시각 디자이너, e스포츠 심판, 생활체육 보조 코치 직무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영역의 직무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활동하실 때 음악이나 미술 등 문화예술을 매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서 문화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장애인 중심의 회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어서도 합창단이라든지 운동팀들이 직업 예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이를 넓혀가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예술 영역을 연계고용 아이템으로 좀 범위를 넓혀서 대기업에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고용 영역에서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여러분들의 귀한 재능이 직업화가 되고 그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수록 정부 부처에서 장애예술인 관련한 사업들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소개해 주신 사업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해 주신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어떤 일자리 연계라든지 취창업 등의 좀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호성 국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그 공단에서 진행했던 그 최근 의미 있는 취업 사례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2020년도 올해 한 4월경에 그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시우라는 곳에서는 발달장애인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 청년 작가 3명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원래 주업종은 이런 예술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작가들의 그림을 모티브로 한 아트 탁자를 개발을 해가지고 또 다양한 굿즈를 개발해서 유통하는 것을 신규 아이템으로 잡고 3명의 작가를 재택근무 형태로 채용을 해서 본인의 작품을 회사에 이제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할 때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진 근로계약서를 작가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서명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매우 그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아울러 또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동소방이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작가의 그림을 소화기에 입힌 아트 소화기를 출시해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소화기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매출이 작가들의 수입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뉴딘 파스텔이라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발달장애인의 음악적 능력을 모티브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합창단이자 회사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합창 공연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재능을 이제 일자리로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그 충남대 병원에서는 교육부와 충남대 병원 그리고 공단이 3자 협업해서 공공기관 최초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창단돼서 공무직 6급으로 3명의 음악을 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채용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휴온스 그룹이라는 곳에서는 장애인 체육선수 8명을 채용해서 회사에 소속돼서 각종 스포츠대회에 참가를 하고 회사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미술, 음악, 체육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 예술 관련 취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도 좀 자랑해 주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 기자님. 앞에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많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개발원에서도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 직무가 실제 사례로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들이 좀 몇 개 있긴 합니다. 먼저 부산 지역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하셨어요. 부산에 있는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곳에 행정사무보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림에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끄적끄적 하시는 모습을 보고 호텔에서 먼저 직무를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그 투숙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벤트를 하는 직무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숙 고객들이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좀 특별한 날에는 그 객실 그 창문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환영하는 메시지를 그린다거나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윈도우 드로잉이라는 직무를 만들어서 그분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하루에 이제 한 3건 이상은 꾸준하게 이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산의 사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도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루멘 이제 챔버 오케스트라 단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발달장애인 12분 그리고 시각장애인 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제 오케스트라 단은 2016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인 이제 복지 일자리로 시작이 되어서 복지 일자리로 운영이 되다가 17년에 이제 정식 합창단을 이제 창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초청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발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유명한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한빛맹원의 이제 효정이라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이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 생산 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정이 된 이제 문화예술 그래서 공연 품목으로는 유일하게 지정을 받은 단체이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주로 공공기관의 송년회나 기념식 행사 그리고 저희가 4월 21일 전후로 해서 열리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초청이 되어서 이제 생방송으로 함께 하면서 연주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명수 장사님 교육계 소식 좀 들려주시죠. 예, 대구교육청에서는 2016년 교육부와 함께 대한민국 올림축전을 통해서 장애학생 문화예술 취업의 가능성을 전국에
알리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 이후 국민일보, 충남대학교 병원 등에서 장애인 연주단을 취업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국립대학교 병원 관계자와 저희들도 미팅을 했었으나 아쉽게도 성사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대구 성북학교 학교기업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단원들은 공연 수당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애인을 미고용하고 있거나 의무고용 미달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위한 공연과 공동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후반기에 이 공동 설명회가 잘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 교육, 고용 부분에서 장애 예술인 일자리와 관련한 주요 사업의 현황과 성과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장애 학생의 관점에서 또 그 학부모와 교사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일자리에 관련해서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저희가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해야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특화된 예술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장애 학생이 방과 후 교실을 활용하여 전문 예술인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습득한 문화예술 기능을 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전문 예술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고 학교와 지역 대학에 연계해서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해서 고등교육을 받고 나아가서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이 학생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연수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사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면 좋겠습니다.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노력의 결과가 꼭 빛을 발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문화예술 일자리 나는 하모니를 바란다. 네. 어릴 적부터 리듬감이 있는 아이여서 작은 아이랑 같이 피아노 레슨을 했었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려운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연한 기회에 드럼 레슨을 하게 되었고요. 2017년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구교육청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초중고 전공과 특수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사실 음악 활동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 후에 이제 성인 장애인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서 직장처럼 직장 개념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일자리가 생겼으면 합니다. 우선 졸업생 위주로 우선 앙상블을 꾸려서 하다가 점점 이제 단원들을 늘려서 오케스트라단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대구교육청 소속이니까 대구교육청과 연계해서 대구시에서 장애인 특수교향악단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서 자립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좌절도 많이 겪고 우리 아이들 역시 편견 속에서 장애와 싸워가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 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시고 내 아이를 잘 살펴보시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10살 때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했었는데 5학년
때 되니까 방과후 바이올린이 폐부돼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6학년 때 돼가지고 학예 때 다시 시작하고 바이올린 하게 됐어요. 수성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모든 학생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게 기억이 남았어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보고 싶어요. 문화예술 일자리 나는 지속되기를 원한다. 네, 인터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제 기회 확대라는 부분이 좀 공통적으로 강조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교육의 기회 또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주나 뭐 전시나 이런 어떤 발표 기회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공공이 이런 기회 확대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부처 간 뭐 칸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복지, 교육, 그리고 고용 분야를 대표해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 분야의 협업을 통해서 이 특수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취업의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더 기회를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경 팀장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사회자님께서도 해주셨고 영상에서도 이제 학부모님이나 교사분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애인 개발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직업재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미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이제 특화된 일자리로 이제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라고 해서 특화형 일자리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뭐 시각장애인 안마 쪽에서도 특화형 일자리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수교육 영역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교육하고 그래서 그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공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아예 이제 사업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공과 재학생 분들이 이제 맞춤형 직업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일자리로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교육 영역과는 꾸준하게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인식개선, 장애 인식개선 보조 직무가 이미 시작이 돼서 복지 일자리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올해는 공연 합창 공연 직무에 있어서도 좀 시범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 이게 일자리로 가능한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현장 적용 이러한 것들을 좀 검토를 할 예정이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에 있어서 특화형 일자리를 좀 이제 정착해 나가는 방안을 보건복지부랑 함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이제 학부모님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장애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성인기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어떠한 경로든 형태로든 뭐 취학을 하게 된다거나 진학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고용 영역이나 이제 교육 영역과 복지 영역이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셨던 문화예술 일자리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을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훈련이나 직업을 갖기 위해서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 영역에 있어서 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계를 하면 이러한 기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이제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직무를 좀 더 개발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개발원에서도 이제 이러한 시범 사업들이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실제 이제 민간 영역으로 더 확대가 돼서 장애인분들이 취업이 되고 또 기회를 더 많이 얻도록 하는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명수 장사님, 복지, 교육, 고용의 협업 지원 방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상물에서 대구의 사례가 소개되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네. 이처럼 교육부와 그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들에게 문화 예술을 일자리화할 수 있는 예술 체육 중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들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성박교 학교 겸 맑은 소리의 하모니카 앙상블이 연간 250여 회 이상의 초청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대구교육청이 작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을 일괄 교부했던 효과였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공연이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또 했었고요. 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장애인개발원, 시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더 높인다면 더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19 종식 후에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을 모시고 대구교육청에서 장애예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관계자 초청 공동 설명회와 공연을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졸업 후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도청 복지 일자리를 확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요. 학교 밖 여가 시간을 활용한 평생교육 지원 체계도 복지 분야에서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외에 고용 분야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 미달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제조, 생산, 서비스업 외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도 채용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에 대한 확대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호선 국장님.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아까 화면에서 장애 학생이 문화예술 일자리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되게 큰 울림으로 와닿는데요.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충분한 교육으로 이루어지다가 막상 이제 학교 밖을 나오면은 관련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갖는 게 상당히 이제 양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직무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또 기업이랑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을 더 가열차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공기관에 이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때 어떤 기존의 직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예술 분야를 접목한 그런 일자리, 충남대 병원 사례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해사용 표준사업장 아이템에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으면 프로 체육 활동 선수들도 있고 또 프로 음악단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학교에서 이제 길러진 귀한 그 예술 인재들이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꿈과 끼를 더욱더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영역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기량을 습득하는 장기적인 숙련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교육 및 그 복지 영역에서 어떤 그러한 걸 충분히 이제 저변을 확대가 된다면은 또 직업 분야에서 받아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연계하는 그런 어떤 협업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 직업 진출을 위해서 준비된 인재들을 발굴하고 관련된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개발해서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이 체계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문화예술 일자리로 전이되는 커리어 경로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예술인의 기회 확대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의 계획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또 국회의 역할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나라 예술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또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기관, 국회와 문체부를 대표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대 국회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장애 예술인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게 될 텐데요.
창작이나 연습 환경이 개선되고 또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창작 지원금 지급이 장애연금이나 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이유로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장애 유형별, 특성별, 또 생애 주기별, 생활 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정말 어렵게 극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의 근간이 되는 이 법안이 형식적이고 고호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예술인, 저도 장애예술인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압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장애나 예술인, 장애인, 예술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자리에서 힘내서 활동하시고, 또 우리한테는 예술이라는 매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로 또 그런 여러분들의 힘듦을 승화시킴으로 더욱 이 예술계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목소리 모으는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문체부는 장애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예술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금년 5월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예술계가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예술계에서 공연 활동을 위한 연습 공간이라든가 발표 공간, 이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문체부는 공연장 확충을 위해서 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약 200여 개 단체의 장애예술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예술 창작 활동이라든가 공연 활동,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국제교류 등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애예술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전문 인력 양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제정됐는데요. 그 시행일이 금년 12월 10일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12월 10일에 맞춰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지원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일자리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예술인들이 관련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신규 시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장애예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화면에서와 같이 이 장애예술계 수건사업이었던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각 부처 및 기관별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혜경 팀장님.
네, 앞에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직접 나오셔서 저렇게 이제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더 믿음직스럽고 또 기대가 되는데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이제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져서 이제 정말 창작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의 이제 뭐 사무관님, 주무관님께서 이제 담당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법제화되면서 이게 업무가 다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이제 네, 탄력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더더욱 이러한 기회에 있어서 더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이제 차별을 많이 받았었죠. 기회가 많이 부족했었고 법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좀 또 장점이 이제 민간 단체와의 소통이나 협력, 협업 이러한 것들이 좀 잘 된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나왔지만 2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하는 장애인 예술 관련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정보들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장애인 개발원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이나 협력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업도 연계를 해주고 소개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면서 이들에 대한 민간단체 역량 강화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도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3개의 부처만 참여를 했지만 이제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이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분들과도 이제 개발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명수 장사님. 저는 개인적으로도 장애예술인 지원법을 손꼽아 기다렸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 학생들의 예술적 기능을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복지부, 문체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졸업 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기관과 단체 구축, 그리고 생애 주기별 평생 교육 환경 조성 등의 후속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장애인 체육회의 전국 단위 구축으로 인해서 기업체 취업이 활성화된 것처럼 문화예술 분야 취업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바람이 있다면 스크린 쿼터제가 한국 영화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된 것처럼 장애인 예술도 정부 주도로 각종 기획 공연, 상설 공연 등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서 장애인과 비장애 예술인을 구분하지 않는 문화예술의 배리어 프리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장애 예술인의 활동 기회가 늘어나고 또 장애 예술인의 공연과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호성 국장님. 네, 이렇게 장애인 예술인 지원법이 이렇게 제정이 돼서 많은 또 변화가 예상이 되고 또 장애 예술인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술인들의 그런 저변이 많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흐름을 또 일자리에서도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어떤 문화예술 직무를 통해서 그 의무고용 사업체라든지 사업장에 장애인들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제도라는 게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 뭐 공공기관과 이제 여러 단체가 연계해서 이제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때 문화예술 분야를 좀 접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 컨설팅이라든지 사례 개발,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 협력해서 그 함께 양질의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고용 생태계를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4부에서는 문화예술 장애인의 일자리가 되다라는 주제로 유관기관을 대표해서 3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 또 계획들
유익한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을 대표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향후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초씩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 영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인 일자리, 직무 개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됐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계속 확대가 되고 정말 부흥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장애인 문화 예술인들이 더 이제 관련된 직종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직무가 더 개발되고 확대된다라는 건 정말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 유지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 개발원의 역할이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깨가 무거운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이제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도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지고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장애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발원도 다른 부처들과 함께 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 미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저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불편함의 해소와 필요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차등은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대구교육청도 2021년 3월 학교 현장에 잘 없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 350여 석이 됩니다. 또한 전시장을 구비한 특수학교의 개교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사업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정부 정책 동향에 발맞추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토크 콘서트 참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뉴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도 기존에 이제 장애인분 직업들이 종사했던 직업이 단순하거나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직업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법이 제정됐고 우리들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는 또 새로운 문을 하나 여는 그러한 또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그 직업의 개척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사실 이런 거에 적합한 지원과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은 자신의 창작적인 끼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장애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저희 관련 부처와 또 당사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직업 분야를 많이 개척해 나갔으면 하고요. 또 장애인 고용을 실천하는 방법에서도 문화예술이 중요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토크 콘서트 유관기관 스토리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2020년 장애학생 온택트 워크숍에 또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